시청자 여러분, 혹시 오늘 부부 사이 오간 대화는 몇 마디나 되나요? 우리는 흔히 결혼을 해피엔딩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통계는 아주 잔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평생을 약속했던 부부가 갈라서게 되는 시점. 놀랍게도 이혼한 사람들의 55%가 자식이 독립한 후, 즉 자녀의 결혼식 직후에 발생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이죠. 30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은 그 순간에 왜 가정이 깨지는 걸까요? 아이들 뒷바라지 다 끝내고 이제 두 다리 뻗고 쉬어야 할 그 시점에 왜 부부는 서로를 향해 등을 돌리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인생 뉴스에서는 자녀 결혼식 다음 날부터 우리 집 거실에서 벌어지는 소름 돋는 심리 전쟁의 9단계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그리고 이 파국을 막기 위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4가지 긴급 처방까지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자, 상황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녀의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북적거리던 하객들도 가고 짐을 챙겨 떠난 자녀의 빈 방을 보며 부모님들은 시원섭섭해하죠. 아, 이제 내 할 도리 다 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저녁부터 집안 공기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단계. 부부 사이를 지탱하던 거대한 공동의 목표가 사라집니다. 지난 30년 여러분은 부부라기보다는 전우였습니다. 아이를 대학에 보내고 좋은 곳에 취업시키고 결혼시킨다는 그 목표 하나로 똘똘 뭉쳤던 비즈니스 파트너였던 셈이죠. 그런데 그 프로젝트가 종료되었습니다. 철수 아빠, 민지 엄마라는 직함이 떨어져 나가고 낯선 남자와 여자, 단둘만 덩그러니 거실에 남게 됩니다. 부모라는 껍데기가 벗겨지자 그동안 외면했던 진짜 부부관계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어색함이 감돌기 시작하죠. 두 번째 단계, 대화의 단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최근 10년간 부부 대화의 90%는 뭐였습니까? 애 들어왔어? 이번에 등록금 얼마래? 결혼식 예단은 어떻게 해? 전부 자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사라졌습니다. 유일한 대화 주제가 사라지니 부부는 순식간에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정막이 흐르는 거실, 들리는 건 TV 소리뿐입니다. 서로에게 할 말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단계죠. 세 번째 단계, 완충지대가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아이가 엄마, 밥 줘 하고 방문을 열고 나오면 휴전이 됐습니다. 혹은 아이를 통해서 아빠 식사하시라고 해라라며 간접적으로 대화도 했죠. 하지만 이제 그 중재자가 없습니다. 완충지대가 사라진 부부는 눈만 마주치면 곧장 직설적인 감정 싸움으로 돌입합니다. 작은 불씨가 떨어져도 막아줄 방화벽이 없으니 집 전체가 불타오르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서막이 올랐습니다. 중반부로 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네 번째 단계, 그동안 억눌러 왔던 본성들이 정면 충돌합니다. 우리가 흔히 자식 때문에 참는다고 하죠. 그건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강력한 인내의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떠난 순간 그 인내심의 유효기간은 만료됩니다. 내가 애들 봐서 그동안 참아줬는데 이제는 안 참아. 과거에는 그냥 넘어갔던 남편의 말투,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둘만 남은 좁은 공간에서 서로의 날카로운 성격이 부딪히며 스파크가 튀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여기서 가장 큰 위기인 동상이몽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시차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자녀 출가와 동시에 해방을 꿈꿉니다. 이제 밥 그만하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문화센터도 다녀야지라며 날개를 펴려고 하죠. 반면 남편은 어떻습니까? 은퇴 시기와 맞물리면서 집으로 회귀합니다. 이제 집에서 따뜻한 밥 먹으며 아내랑 쉬고 싶다. 아내는 나가려 하고 남편은 들어오려 합니다. 여기서 남편이 삼시세끼를 요구하는 순간 아내에게 남편은 동반자가 아니라 새로운 족쇄이자 거대 아기로 전락합니다. 여섯 번째, 할 일이 없어진 부부. 서로를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각자 직장과 육아로 바쁠 땐 서로가 뭘 하든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남아돕니다. 남편은 아내가 냉장고 정리하는 방식이 거슬리고 아내는 남편이 소파에 누워있는 자세가 꼴보기 싫습니다. 설거지는 왜 바로 안 해? 청소기는 왜 안 돌려? TV 볼륨 좀 줄여. 서로가 서로의 시어머니가 되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집이 감옥처럼 느껴지는 단계입니다. 이제 갈등은 감정의 영역을 넘어 혐오의 단계로 진입합니다. 일곱 번째 단계. 관심이 잔소리 폭격으로 변질됩니다. 자식에게 쏟던 그 엄청난 에너지,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배우자에게 향합니다. 사랑과 관심이라는 포장지를 썼지만 내용물은 지독한 잔소리와 통제입니다. 상대방을 내 입맛대로 고치려 듭니다. 숨쉴 구멍 없이 쏟아지는 잔소리에 배우자는 질식할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여덟 번째. 이 단계가 오면 사실상 심리적 이혼은 끝난 겁니다. 바로 밥 먹는 소리조차 싫어지는 단계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면 그 사람이 내는 소음, 냄새, 모든 감각적인 요소가 역겨워집니다. 당신 쩝쩝거리는 소리 때문에 밥맛이 떨어진다. 숨 쉬는 소리도 듣기 싫다. 단순히 미운 감정을 넘어 생리적인 거부감이 드는 단계. 이 지점에 도달하면 대화로 풀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봐야 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결국 선언합니다. 내 남은 인생이라도 찾겠다. 자식들도 다 컸겠다. 남들 눈치 볼 것도 없겠다. 그렇게 30년 넘게 이어온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황혼 이혼의 전형적인 결말입니다. 각자 노는 법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따로 살거나 법원에서 만나게 되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시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준비되지 않은 부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둘만 남는 시간에 역설적으로 서로 거리를 둬야 관계가 산다고 말이죠. 행복한 노후를 지키고 다시 신혼처럼 살기 위한 핵심적인 네 가지 노력, 지금부터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솔루션, 각방 쓰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각방을 쓰면 부부 사이가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달라집니다. 남편의 코골이, 아내의 뒤척임, 서로 다른 실내 온도, 취향, 이걸 억지로 참으며 한 침대를 쓰는 건 사랑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오히려 잠은 편하게 따로 자고 깨어있을 때 웃으며 만나는 것이 부부관계의 숨구멍을 터주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수면 이혼이 아니라 숙면을 위한 전략입니다. 두 번째, 남편분들, 지금 당장 요리를 배우셔야 합니다. 은퇴 후 아내에게 가장 사랑받는 남편이 누군지 아십니까? 돈 많은 남편? 아닙니다. 자기 밥은 자기가 차려 먹는 남편입니다. 아내가 외출했을 때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게 아니라 찌개도 데우고 반찬도 꺼내서 제대로 된 한 끼를 챙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가사를 돕는 차원이 아니라 나의 생존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삼식이 소리 듣지 않으려면 오늘부터라도 앞치마를 두르십시오. 세 번째, 부부가 아닌 각자의 취미를 반드시 만드십시오. 우리 늙으면 꼭 붙어 다니자. 이거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루 24시간 365일 붙어 있으면 없던 싸움도 생깁니다. 아내는 등산, 남편은 낚시 혹은 아내는 독서, 남편은 바둑.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어야 저녁에 만났을 때 오늘 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대화할 거리가 생깁니다. 따로 또 가치의 미학. 이것이 황혼 부부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서로의 노터치 타임, 즉 간섭 금지 구역을 인정하십시오. 상대방이 멍하니 창밖을 보든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든 그 시간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건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각자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당신 뭐해? 라고 묻지 않는 것. 그 침묵을 존중해 주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부부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식들 다 떠나보낸 텅 빈 집, 그곳이 적막강산의 감옥이 될지 아니면 두 사람만의 오붓하고 자유로운 쉼터가 될지는 오늘 저녁 여러분의 작은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따로 또 같이 잘 살아봅시다. 오늘 배우자에게 이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뉴스였습니다.